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지원자가 일반 대학원에 합격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상경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 소위 말하는 이제 문과계통의 일반 대학원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수대학원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별도 영상으로 또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이공계 분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이제 이공계는 이제 연구실마다 좀 기준이 다르고, 또 사전 컨택을 했을 때 연구실마다 좀 반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좀 참고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싶은데, 이번 영상은 딱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대학원 입시를 바탕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영상이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뭐 어쩌네 저쩌네 다른 커뮤니티나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참고사항 정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인 결정은 전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이라는 게 우리 뭐 수능, 정시 뭐 이런 것처럼 뭐 몇 점이면 어디 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같은 학교여도 같은 학교 같은 과예요. 그냥 딱 그 똑같은 곳인데도 예를 들어 뭐 가을 입시하고 봄 입시가 다를 때도 있고, 작년 입시하고 올해 입시가 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심지어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인데도 몇 시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대학 랭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루게 되는데, 저는 대학 서열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정 대학만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을 절대 원치 않아요. 저는 외국처럼 상당히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각자의 강점으로 골고루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유료 상담 드릴 때도 특정 학교만 가야 한다, 상위권만 가야 한다, 이렇게 절대 상담 드린 적 없어요. 그분에게 맞는, 그분이 지금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분이 졸업 이후에 잘 풀릴 수 있는 학과 전공이나 학교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지, 무조건 뭐 상위권 대학원에 간다, 저는 이런 상담을 해본 적이 일절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러는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이런 거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대학원은 오늘 영상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입시를 치르시면 된다. 물론 특수대학원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조만간 제작해서 또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되, 특수대학원은 요 영상보다는 조금 이제 덜 빡빡하게 입시를 치르면 된다,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80대 15대 5의 법칙을 기억하라. 사실 저는 이 영상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냥 꽁꽁 숨겨놓기보다는 좀 이제 좀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적어놨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교수님들은 아직까지는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학업 능력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대학이 있고, 그래서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학교 랭킹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대학 성적도 봅니다. 뭐 4.5 만점에 4.0이 넘는지, 뭐 3.5가 넘는지, 뭐 이런 대학 성적도 보고요. 그리고 15포인트는 뭐냐, 이 사람이 왜 우리 과정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와서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이런 학업 계획서 또는 연구 계획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접은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한 5% 정도. 그러니까 면접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실제 만나보니까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과정에 들어와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지, 면접은 생각보다는 제 경험적으로는 입시 합격 불합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외로
더 중요한 거는 출신 대학이나 대학 성적이 사실 되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은,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업계획서, 연구계획서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입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고 판단이다. 그리고 면접은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주지 크게 않으니까 면접 편하게 보시자. 뭐 보시면 된다. 뭐 좀 요런 컨셉으로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드려서 대부분 합격을 하셨어요. 제가 지도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했을 때 떨어진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이나 스펙이 안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원을 하셨다가 떨어진 분은 계셔도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떨어진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 저는 이 80대 15대 5의 법칙이 통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을 지도하면서 나름 입증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알겠는데 나는 소위 말하는 뭐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니고 대학 성적도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이 영상 보시고 좀 소위 말해서 긁히고 삐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까봐 현실적인 조언들 좀 영상 후반에 다루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럼 내가 출신 대학이나 대학 성적이 나쁘면 어떡하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원하는 거 다 써봐. 괜찮다. 또 운 좋게 붙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운 좋게 붙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학원이라는 게 뭐 입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붙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카이 대학,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일반 대학원 정도는 사실 스펙이 안 좋으면은 합격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저기 꼭 써야 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저는 못 말려요. 그냥 써봐라, 지원해봐라. 하지만 나는 분명히 당신 합격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로 약속을 받은 후에 지원하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떨어지십니다. 어찌되었든 원하는 곳에 지원해보되 현실적으로 입학이 가능한 학교에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너무 그런 게 있어요. 뭐 스카이 대학원 아니면 그냥 미만 잡.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고 또 그게 절대로 돈 낭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도에 했던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진학하신 쪽이 훨씬 더 잘 됐다.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학교, 이런 데를 택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불리함보다는 유리함, 그리고 또 내가 좀 그 전까지 학교 이름이나 스펙 때문에 안 풀렸던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석사 졸업 이후에 잘 풀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대학 성적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스카이 대학원을 가려면 그래도 4.5 만점에 4.0 전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0 전후라는 게 뭐냐면 한 3.8, 3.9부터 성적이 좀 안 좋다면은 성적이 좋다면 한 4.2, 4.3.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스카이 쪽의 대학원을 지원이라도 좀 해보고 그래도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려면은 4.5 만점이라면 한 3.9에서 4.2, 4.3 요 사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학부는 그래도 이름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뭐 서울 소재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나왔는데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학점이 뭐 2점대다, 뭐 2.8, 2.9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출신 학교를 많이 보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근데 이거 교수님마다도 다르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 출신들을 선호해요. 설사 이분이 학점이 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의 사립대 출신에서 거의 만점인 지원자보다 뭐 예를 들면은
서울 소재 한 중상위권 학교에서 한 2.9 정도 나온 사람 이렇게 있다면은 그래도 뭐 서울 소재 중상위권에 2.9 이런 분들 합격시켜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학교 출신 학부가 괜찮은데 학점이 안 좋은 분들은 일단은 써보시라.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생각보다 대학 성적 안 좋아도 출신 대학이 좋으면은 합격시켜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소신껏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 지금 세 번째 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과 쪽 대학원에서 이런 말이 많아요. 스카이 대학원 미만은 잡이다.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얘기가 뭐 무조건 맞다, 틀리다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도한 분들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내가 나온 학부가 소위 말하는 서성함보다 아래예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뭐 스카이까지는 아니어도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정도 일반 대학원 하나 정도만 석사를 받으셔도 인생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번에 지금 4월 달이죠. 2월에 서강대학교 일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지도한 분 중에서. 근데 이분이 학부가 경기도에 있는 사립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뭐 안 돼. 이렇게 원서를 넣어도 학교 이름 때문에 막 다 떨어지는데 이분이 이제 취준을 하면서 최근에 원서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 이름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적어도 여기 석사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은 학부대 영문과를 했고 일반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을 했는데 뭐 경영학 이제 상경계를 해서 이제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서강대학교 일반 대학원 경영학과 정도 석사가 있으니까 적어도 웬만한 데 지원했을 때 합격을 한다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부, 연대학부를 나와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정도로 취직 자체는 사실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원서를 넣었을 때 뭐 학교 때문에 서류 탈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회사들은. 물론 이분도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겠죠. 뭐 너무 스펙을 많이 보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경쟁률이 너무 높은 회사들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원하고 웬만큼 가고 싶은 데들은 그래도 면접은 다 보게 되더라.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최근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신 학부가 그렇게 안 좋다면은 사실 속된 말로 서성한 2대 정도 일반 대학원만 하셔도 남는 장사예요. 스카이 가도 더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나는 출신 학부가 되게 후진데 스카이 일반 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다고 이제 잘 풀리냐, 드라마틱하게 변하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막상.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환상을 가져. 그러니까 막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난 연고대 대학원 가고 싶은데 다 떨어지고 서강대 대학원을 갔어. 그럼 안 풀리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교수님한테 인정받고 이러면 더 잘된 분도 계시고 반대로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뭐 심지어 대학원 재수까지 해서 뭐 고대 일반 대학원 갔어, 연대 일반 대학원 갔어. 근데 안 풀리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제가 가르치고 제가 지도했던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출신 학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학부를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영국도 뭐 석박사 좋은데 하는 거는 감안해서 보지만 그래도 출신 학부 좋은데 나온 거 되게 먹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학부를 하버드 나왔어, 예일 나왔어. 그거 되게 먹어준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학부를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석박사를 좋은 데서 하면 더 그걸 참고해서 보겠죠.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나는 출신 학부 안 좋은데 무조건 스카이 대학원 가야 돼. 그러면 확 바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결국 실력대로 가고 실력대로 수렴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입사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에도 불안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지막 줄, 이거는 정말 뭐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10년치를 봤어요. 10년치. 최근 10년치.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 합쳐서 최근 10년간을 보면은 제가 많은 분들을 지도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최종 면접을 갔을 때 어느 학교들이 있냐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7학교 출신들이 최종 면접장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요.
이 7학교가 뭐냐?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서강경간대, 한양대, 이화여대. 이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여기서는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학교들 제외해요. 뭐 유니스트 뭐 이런 과기원 이런 쪽은 어찌되었든 그냥 종합대학으로 말한다면은 이 7학교 정도 나오면 그래도 최종 면접장까지 보통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스펙을 많이 보는 학교나 스펙을 많이 보는 회사나 그리고 주요 대기업에서도 이 7학교 정도가 타겟 스쿨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인식도 저는 90년대 학번인데 90년대 학번은 확실히 스카이가 명문대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때만 해도 서성한 이화여대를 좋은 학교로 생각하지 명문대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저보다 아래 세대들 이제 00년 이후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00학번 이후의 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대 중후반 뭐 그런 분들 그쪽 세대만 내려가도 이 7학교를 우리 때 스카이 같이 90년대 학번들이 스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명문학교의 기준을 지금 적어도 00학번 이후의 분들은 이 7학교를 명문학교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문과 계통에는. 물론 이공계는 뭐 여기에 뭐 카이스트 포스텍을 비롯한 뭐 유니스트, 뭐 지스트, 디지스트 뭐 이런 데도 명문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7학교 정도 나오면 사실은 학교 이름 때문에 불리하진 않다. 그리고 이공계 얘기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7학교 정도는 이 7학교와 카이스트, 포스텍,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그런 정도권에만 나와도 이공계에서도 많이 뽑아줘요. 실제로 뭐 석박사 이런 급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분이 좀 선택 범위를 넓혀서 학교나 스펙 때문에 뭐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이런 일반 대학원 이런 과정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그리고 내가 다녔던 학부모보다 더 좋은 곳에서 대학원 생활을 해보시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인생 장기적으로 보면 얻는 것도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지만 좀 중요한 내용 다뤘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특수대학원 영상 또 이 대학원 관련 여러 가지 영상도 올릴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보면 이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보시면 저에게 유료 상담 받을 수 있는 링크도 있으니까 혹시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링크 타고 연락 주시면 되고 대신 이제 무료로 그냥 질문 띡 하고 싶어. 저는 이런 분들은 답장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설명란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